나는 더 이상 사람들과 얽히기 싫어. 사람이 지친다. 도대체 내 짝은 어디 있는 거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전에 반복됐던 갈등과 문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새로운 상황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경험. 분명히 이번엔 다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경우. 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연인 관계에서도 계속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운이 없나? 내가 계속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제 안에 있다는 걸요.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단순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게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나의 관계에서는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지, 그리고 그 굴레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반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제 경험을 통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가 하자는 대로 했었어요. 술을 마시자고 하면 싫어도 따라 나가고 놀러 가자고 하면 피곤해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몸이 안 좋거나 다른 일이 있어서 한번 거절하게 되면 네가 친구냐? 너 왜 그러냐? 너 진짜 변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난 친구를 달래주는 일을 몇 번씩 반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상대들을 힘들어하고 나의 노력을 알아봐주지 못하는 것 같은 서운함으로 상대와 관계를 단절하거나 거리를 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만나자고 하면 그 친구는 늘 네, 형 좋아요. 어디 가자고 해도 형 좋아요. 제가 그 친구 집에서 한 달을 넘게 살았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와이프랑 함께 사는 그 친구가 내가 한 달 이상 그 집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을까 싶은데 그는 그마저 허용하고 저를 늘 받아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철이 없고 바보 같았구나 생각이 드는 게, 그가 괜찮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게 아니었을 텐데 제가 좋아하는 후배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좋아서 늘 그 친구를 따라다니거나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 이제 형과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받았던 그 패턴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있었구나. 제 경우에는 몇 가지 뚜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진짜 내 마음은 숨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런 패턴들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생각해보면 아마 어릴 때부터 형성된 것 같아요. 내 진짜 마음을 표현하면 사람들이 떠나간다. 갈등을 피하는 게 평화롭다. 늘 칭찬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무의식적 믿음들이 쌓여서 저의 이런 패턴이 아마도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저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복되는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 거였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을 했는데 왜 자꾸 나는 이상한 사람들만 만날까? 저도 한때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나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만 만날까? 왜 이렇게 나는 인간관계에 운이 없을까? 그런데 여기에 미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의식은요, 이런 패턴의 반복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계속 상대와 상황, 외부에서만 찾게 되거든요. 상대방이 이상해서, 상황이 안 좋아서, 타이밍이 나빠서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새로운 환경에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자동 반응 시스템은 그대로니까요. 이 반복되는 패턴을 끊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요, 나는 피해자야 라는 다소 이 편안한 자리에서 한 걸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보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진 않을까?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죠. 내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꼭 나만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와 갈등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를 탓하다가 결국에는 나를 탓하게 되는 이 패턴을 그만 반복하고 싶다면 다음에도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한테 한번 던져보세요. 상황만 바뀌었지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이 나한테 반복되고 있진 않았는가?
두 번째, 나는 정말 내 감정과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었는가? 감정에 북받쳐서 아무 말이나 하고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에 막 뱉은 말이 아니라 진짜 내 감정과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나를 잘못 이해할 만한 여지를 내가 주진 않았는가? 이런 자기 성찰이 시작되는 순간 나를 계속 괴롭혔던 굴레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랫동안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이 배려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사람들에게 괜찮다라는 말을 너무 자주 했더라고요.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와 제 남동생에 대해서 주변에 이야기를 하실 때 큰애는 정말 건강하고 아프지가 않은데 둘째는 맨날 아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늘 괜찮다. 저는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잘 안 했어요. 어머니를 걱정시켜드리는 나쁜 사람이 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동생은 조금만 아파도 어머니한테 엄마 나 여기 아파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해도 되고 정말 괜찮아지면 그때 괜찮다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어릴 때부터 반복된 저의 습관이 어머니를 오해하게 만들었던 거죠. 막상 내가 아픈 걸 알아주지 못하는 어머니한테 서운해하면서 말이죠. 네, 이게 오해입니다. 아, 큰애는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실 제가 그때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라는 반응이 꼭 나왔었습니다. 저는 그냥 알아봐 주길 바란 거죠.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주제는 제가 좀 불편해서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누군가는 야 그런 말 하는 게 뭐가 어려워? 말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자기의 감정과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저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오해를 많이 사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죠. 하지만 진짜 나를 알고 서로의 선택과 의견들을 추측해서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 가장 어려웠던 건 제 안에 있는 죄책감이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계속 들었거든요. 제가 변하고 나서 깨달은 건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의 진짜 마음을 알아가는 관계구나. 내가 가짜로 맞춰주면 상대방도 진짜 나를 알 수가 없고 나도 상대방을 알 수가 없구나. 그런 관계에선 늘 추측으로 인한 오해가 갈등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구나. 이 패턴의 반복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자동 반응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었는지, 내가 어디에서 반복해서 늘 넘어지고 있었는지를 알아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이 없으면 결국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 자동 반응이라는 이 패턴의 업은 다른 이름, 다른 모습, 다른 상황,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한번 이 패턴을 깨트리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더 이상 같은 갈등을 반복하지 않게 되고 진짜 내가 원하는 나다운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죠. 자,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 관계에서도 이런 같은 문제가 반복됐었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되셨다면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또 이상한 사람 만났네. 이게 아니라 내 패턴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이 패턴을 내가 이제 볼 기회구나. 내가 이 업을 끊을 기회가 왔구나. 두 번째,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반응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세 번째, 갈등을 피하지 말고 그 상황을 솔직한 소통의 기회로 삼아 보세요. 물론 나는 솔직해도 상대는 솔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갈등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이 패턴을 깨트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가 내 말을 알아들었다, 이해했다, 받아들였다, 이건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솔직하고 더 솔직해질수록 그 갈등들이 풀어지는 것도 상대와의 관계도 달라지는 것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사실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를 지켜왔다고 믿었던 패턴들을 버려야 하니까요.
기존에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혹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건요, 실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자유. 네, 저는 정말 겁이 많고 고집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야 공부를 해나가면서 저처럼 많은 실수를 하고 살지 마시라고 이렇게 용기 내서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보세요. 다음에 또 똑같은 갈등이 반복되려고 할 때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 상황이 기회라는 마음으로 이번만큼은 한번 다르게 반응해 보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